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우리 이제 2주차 시간이 되겠네요. 2주차 시간인데, 우리 아직 여러분 수업에 필요한 교재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교재를 이제 주문하시고 이제 택배 받으면 조금 뭐 준비하신 친구들 수도 있을 건데, 아직은 좀 미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뭐 좀 아두이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론적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주차 때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클래스에서 넘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로 지금 이제 화면 전환할 거예요. 이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이 클래스 화면이에요. 그렇죠? 이 클래스 화면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조금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 부분이 있어요. 공지사항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우리 마음 명상 실시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좀 보고 마음을 좀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아니면 눈을 감고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을 한번 상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번 학기 때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마음다짐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전 교양 과목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주의력 개발, 집중력 개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종료 후에 한번 명상이 있는데 약 시간은 이제 1분에서 2분 정도 이게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 이제 열기가 돼요.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MP4 파일 형태로 이제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제 앉은 동영상 자세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손을 실행이 양 되고 허벅지 위에 놓고 우리 척추를 곧게 선생님께서 세웁니다. 명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명상 내용을 한 1, 2분 숨을 정도 쉽니다. 수강을 두세 번 하시고 숨을 수업에 깊이 임하시면 쉬고 가만히 수업 눈을 들어갈 감습니다. 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 한번 꼭 체크를 한번 숨을 쉬고 하시고요. 있는 내 몸.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화면을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다운로드 해 놓으셔도 돼요. 다운로드 해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날 때도 한번 명상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전과 후에 약간 주의력 집중이라든지 학습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눈을 감고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배웠던 게 뭔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주차 때 사용할 자료는, 2주차 때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2주차 때 사용할 자료는 여기 학습 정보에 보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 그러면 자료실에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제 뭐 자료들 많이 올려놨죠? 근데 이제 처음 봐 아두이노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봐 아두이노 매뉴얼이라는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셔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일단은 교재 대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가 끝나면 여기 있는 매뉴얼의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당분간은 요 아두이노 매뉴얼 배포용 책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책처럼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요 부분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1주차 때는 이제 OT였는데요. 이제 2주차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해야 될 게 있냐면, 이제 강의 목록, 학습 목차 한번 볼까요? 학습 목차 보면,
자, 학습 목적 1주차 할 때는 학습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학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습하기만 해도 수강을 했어요. 근데 2주차 할 때는 요 학습하기 옆에가 버튼이 하나 생겨요. 이제 버튼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이제 학습활동 글쓰기라는 겁니다. 학습활동 글쓰기. 그러면 우리 강의를 듣고 학습활동 글쓰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수업이 지금 한 컨텐츠가 25분에서 30분 정도 촬영이 된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만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시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보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글쓰기를 하는데 이 학습활동 글쓰기는 교수님이 이제 매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활동 글쓰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상적으로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작성하면 되냐면 5분 정도 작성을 하시면 돼요. 5분 정도 작성을 하시고, 그러니까 5분이면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점 찍는 애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 200자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꼭 학습정보의 질의응답, 질의응답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혹시라도 우리 학습자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뭐 틀린 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이 없어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답변에 뭐 수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다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 처리할 때 알파가 적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질의응답 일부러 막 질의응답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내가 궁금한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근데 이제 질문이 올라왔을 때 중복된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게시판에 중복된 질문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교재 들어갈 때 몇 페이지에 어떤 것이 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주차의 첫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음 봐 아두이노 매뉴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것들인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두이노하고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2주차 1차 시에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수업 내용에서는 이제 저 카메라를 오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뭐 아두이노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라는 보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LED라든지 뭐 이런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을 동작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과목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사고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본 교과 수업 들어갈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뮬레이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페이지를 잠깐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기 보이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이제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아두이노 보드는 작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제어, 연산, 기억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각종 센서, 즉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센서와 통신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 지식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시뮬레이터 상의 캡처 이미지예요. 이 시뮬레이터 캡처 이미지가 이게 아두이노 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IDE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을 우리는 IDE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다가 코딩하고 컴파일도 하고 실행도 하고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접하게 될 보드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고요. 실물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두이노 이 보드를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마이크로라 하는 것들이 작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CPU인데 아두이노 보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렇게 까만 부분에 이런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말하면 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뇌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코딩을 해놓고 이 아두이노 보드가 동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드보드는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품을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배울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의 장점 보시면 일단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오픈소스란 말은 누구든지 이 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제작하고 수정하고 또 이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우리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보드는 우노 보드라고 해서 호환 보드예요. 정품 보드가 아니라 호환 보드.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호환 보드를 가지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칩셋만 정품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를 이제 쓸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 메가 보드, 나노 보드. 이제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쓸 거는 이제 우노 보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R3입니다. R3.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자, 아까 아두이노 보드에 여기 있는 까만 부분이 뭐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오감을 이용해서 눈이든 뭐 손이든 아니면 냄새든 듣기든 이런 오감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에 뇌에 신호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뇌에 신호가 전달된 것을 가지고 뭐 액션을 한다든가 동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의 오감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냐? 즉 이 오감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종 센서들입니다. 센서들. 뭐 간단하게 온도 센서도 있고요. 뭐 습도 센서, 뭐 초음파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센서에서 입력된 값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 즉 코딩에 의해서 근육과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의 눈으로, 코로, 음식을 봤어요. 냄새를 맡았겠죠. 그러면 이 뇌에서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한다면 뭐 숟가락을 들어라, 젓가락을 들어라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뇌, 센서,
근육 관절, 액추에이터입니다. 가장 가장 기본 값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센서예요. 그래서 이제 센서는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지는 센서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서 동작하게끔 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표에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여기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이제 다 수업 시간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IoT라고 하죠. Io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코딩 교육이라고 합니다. 코딩 교육. 그래서 이제 요거는 C 코드로 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 코드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런 선행학습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드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론에 탑재되어 있고, 드론에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해라, 어디로 가라, 물건을 들어라, 이런 것들을 코딩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홈 제어 시스템에도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마트팜이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스마트팜도 있고, 스마트홈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분야에서는 조명, 사람이 접근하면은 노래를 틀어준다든가, 빛을 받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야 될 작업이 코딩입니다. 코딩. 우리 이제 교과문명에서도 논리와 IoT 코딩. 논리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맞냐, 다르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코딩, 논리와 IoT는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고, 코딩은 이제 C 언어로 어떤 그 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꼭 코딩을 할 때 C 언어로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C 언어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수준의 블럭 쌓기 모양의 코딩이고요. 우리는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두이노 보드는 네모를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네모가 뭐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두이노의 장점은 뭐를 통하여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소스 자체가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를 입출력하여 명령을 내리는 아두이노 보드는 뭐와 비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를 입출력해서 명령을 내리는 아두이노 보드는 사람의 두뇌, 뇌에 해당하는 거죠. 뇌. 자, 그 다음에 신체의 오감은 외부 자극을 입력받아 전기 신호를 변해주는 센서, 오감은 센서와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호환 보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두이노가 어떤 건지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첫 시간에는 다뤄봤습니다. 일단 아두이노 보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하게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정도만 알고 계셔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습자들이 아직 프로그래밍은 처음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딩은 작은 개념이고요. 프로그래밍이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어떤 처리, 그러니까 센서에서 받은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 정도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여기에 있는 C 언어, 그 다음에 C++, 뭐 파이썬, 그 다음에 C 샵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노트북에 HT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언어들을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C 언어라는 요 언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C 언어가 다른 랭귀지들의 기본 모태가 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직 언어가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코딩용 언어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C 언어로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여러 가지 코딩 언어를 써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학습은 쉬운 언어인 C 언어를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나 뭐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응용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뭐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블록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 쌓기 형태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C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학습을 하시고 이걸로 응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랭귀지 자체를 배워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깨워주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순서도라고 그럽니다. 순서도. 내가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쓴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비로 10번 쓸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순서적으로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쓰레기를 쓸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모아졌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고, 안 모아졌다면 다시 반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에서는 반복문, 그 다음에 쓰레기가 모아졌나요? 안 모아졌나요? 어떤 조건을 물어보면 조건문, 그 다음에 조건에 만족하면 마무리,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만든다면, 일단은 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린을 넣고 싶다. 그렇다면 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갔던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스템과 프로그램 간에는 read, write,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데이터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뭐 알고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런 순서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순서도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순서를 머릿속에다 잘 기내고, 신호가 갔으니까 어떤 신호에 대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호가 마무리되겠구나, 뭐 이런 개념 정도만 잡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유. 자, 아래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고인이 되셨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서 프로그램
엔지니어, 디벨로퍼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코딩을 배워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딩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그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자체를 보시면 안 되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고를 늘려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은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어디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쓸 건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C 언어라는 랭귀지로 코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C 언어, C++, 자바, 파이썬, PHP. 뭐 각각 언어들의 특징은 있어요. C 언어는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언어죠. 근데 오래된 언어인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두이노 보드라든지 요런데 이제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작동하기에는 적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가 좀 더 발전을 해서 객체지향 언어의 성격을 띠는 C++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90년대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 그 다음에 파이썬, PHP. 요거는 이제 PHP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왼쪽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요런 영어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사람이 만든 언어예요. 하지만 이런 컴퓨터 시스템은 이 사람이 만든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이런 사람이 만든 언어를 원시 언어라고 그러는데, 원시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번역장치, 즉 컴파일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도 다 마찬가지로 원시 언어로 된 것들을 시스템의 0과 1로 된 이진 데이터, 즉 기계어로 바꿔지는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들의 특징이 있지만 원리 원칙은 다 비슷합니다. 자, 이게 이제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우리는 이제 C 언어를 할 거예요.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렵게 느껴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가로가 붙어 있으면 함수예요. 가로가 붙어 있으면. 물론, 연산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 머리 아프시죠? 함수. 함수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동작을 해라라는 함수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도 많이 하시죠. 엑셀에서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였죠? sum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C 언어의 함수는 printf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뭔지 몰라도, hello world라는 글자를 화면에다가 출력했으면 좋겠네, 이런 의미예요. C 언어는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자바도 마찬가지로, 자바는 여기서 출력 구문이 이거예요. system.out.println hello world를 출력했으면 좋겠네, 이거예요. 비슷하죠? 파이썬 한번 가볼까요? 파이썬은 print hello world. hello world를 출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랭귀지들이 대부분이 C 언어의 형태로 띄어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도 마찬가지로 C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C 언어를 가지고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인 IDE 환경을 설치를 하고, 혹은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챕터 3에서는 실제로 논리와 IoT 코딩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스크래치 혹은 스케치 도구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것들인가.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원시 코드죠. 원시 코드를 번역 장치를 통해서
아두이노라는 기계를 동작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0과 1로 된 이진 데이터예요. 자, 기억하시고 챕터 3에서는 스케치 프로그램을 한번 저와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